지난 주말 미국 곳곳에서는 공포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편 10명의 흑인 사망자를 낸 뉴욕주 슈퍼마켓 총격 사건 당시 더 큰 참사를 막은 흑인 경비원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뉴욕 맨하탄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인 단체들도 대거 참여해 행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연방사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아태 문화유산의 달 축하 행사에서 공공서비스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의 아픔을 위로하는 제42주년 5.18 문화운동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10명이 희생된 뉴욕주 총기 참사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교회, 텍사스주 벼룩시장, 시카고 관광명소, 밀워키 농구 경기장 인근 지역 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흑인 거주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10대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고 3명이 총상을 입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흑인이며 총에 맞은 13명 가운데 1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체포된 18살 용의자 페이튼 젠드러는 인터넷에 범행과 관련해 성명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명에는 미국의 백인 사회와 문화가 유색 인종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과 이민자에 대한 증오심 등이 담겼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이번 총격 사건을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뉴욕 콘클린에 살지만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주로 흑인들이 살고 있는 버팔로까지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남부 실버타운인 라구나우즈에서는 교회에서 총기 난사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60대 아시아계 남성으로 당시 교회에 있던 신도 대부분은 대만계였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쇼핑객으로 북적거린 텍사스주 휴스턴의 벼룩시장에서는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벼룩시장에서 20대 5명이 다툼을 벌이다 서로 총을 쐈다며 다행히 주변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관광명소에서는 주말 10대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밀레니엄 파크에 설치된 인기 조형물 클라우드 게이트 근처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며 총기와 흉기 등을 소지한 다른 10대 등 미성년자 2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13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미국 프로농구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3건의 총격으로 이어지면서 17살 소년과 20대 남성 2명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흑인 경비원이 더 큰 참사를 막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경찰로 은퇴한 뒤 사건 현장인 슈퍼마켓의 경비로 일하던 아론 솔터는 범인이 슈퍼에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하자 즉각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사격에 나섰으며 솔터가 쏜 총 가운데 최소 한 발이 범인을 맞췄지만 범인이 입고 있던 방탄조끼를 뚫지 못했고 솔터는 결국 범인의 총에 숨졌습니다. 조집 그레마글리아 버팔로 경찰국장은 솔터가 아니었다면 희생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며 그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솔터는 슈퍼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있을 만큼 고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희생자 가운데는 손자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사려던 방문자, 요양원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다 장을 보러 온 86세 할머니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지역 언론 버팔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전했습니다. 탑스마켓의 매니저인 쇼넬 해리스는 쇼핑객들로 가득한 마켓에서 70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탑스 마켓 유제품 부문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총성을 피해 우유를 보관하던 냉장고 안으로 피해 목숨을 건졌다고 밝혔습니다. FBI 버팔로 현장 직무의 스티븐 베일리아 특수요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 들어 가장 큰 총기 난사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혐오 범죄이면서 극단적 인종차별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15일 뉴욕 맨하탄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는 각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뉴욕 한인 단체들도 행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처음으로 뉴욕시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퍼레이드를 허용해 열리게 된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별로 참가해 6에비뉴와 44에서 55가까지 행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뉴욕 이런 주요 한인 단체들도 참가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1978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아태 문화유산 주간 공식 선포에 이어 1990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5월 한 달을 아태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한 이래 이를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양국 국기를 든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전후회를 필두로 미국 한국어 재단이 이끄는 진과 꽹과리 소리에 맞춰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뉴욕 가정상담소, 민권센터,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대뉴욕 지구 한인 의사협회, 뉴욕 코리아타운협회, 뉴욕 대한 태권도협회, 뉴욕 태권도센터, 본스타 등이 행진을 이어갔고 정병화 주 뉴욕 총영사 등도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마련한 꽃차에서는 정혜선 한국전통무용원의 화려한 부채춤과 북공연, 스타댄스 스튜디오의 K-팝 공연을 선보여 퍼레이드 내내 흥을 돋웠습니다. 뉴욕 대한태권도협회와 뉴욕 태권도센터가 마련한 품새와 격파 등 태권도 시범은 거리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처음으로 뉴욕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퍼레이드가 열렸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미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엘렌박 뉴저지 하원 의원이 연방사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아태 문화유산의 달 축하 행사에서 아시아 리더들 대표회 기조 연설을 하고 공공서비스 우수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뉴저지 저지시티에 소재한 뉴저지 시티 대학에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안들이 미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주류 사회에 확인시켜주고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로 뉴저지주의 첫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인 뉴저지 37선거구의 엘렌박 의원이 아시안 태평양계 지도자들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공공서비스 우수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엘렌박 의원은 이날 아시아 지도자들을 대표해 발언한 기조연설에서 뉴저지 37선거구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고 특히 뉴저지에서 아시안 역사를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했던 것들에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지만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커뮤니티에 따뜻한 돌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듯이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아시안 리더들이 나와야 하며 이것이 곧 우리 후손들의 길을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 소속 학생들의 전통 북공연과 더불어 한인 출신 걸스카웃 어린이 3명이 국민의례에 참여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5일 제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글로벌 미션 교회 등 25개 단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병화 뉴욕 총영사, 이종원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장,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등이 참석해 5.18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주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강준화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뿌리내린 원동력이었다며 숭고한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 속에 묻혀있는 5.18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가 계엄군의 발표 명령을 내렸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미주 동포들도 5.18의 진실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5.18 재단 정동련 이사장 등도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미주에서 광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 초청한 영 어쿠스틱 밴드가 부르는 일어나, 붙이지 않은 편지 등이 울려 퍼지면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참석자들은 단상에 마련된 재단에 꽃을 바치며 5.18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주영령 등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5.18 당시 광주의 어머니들이 소쿠리에 담아 거리의 시위대들에게 제공했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광주 정신을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가 지난 3월 이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아기들의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 유포된 자체 분유 제조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과 의사들을 비롯한 농무부는 이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른바 시밀락 사태로 전국 분유 공급률이 43% 줄었습니다. 이는 2주 전에 비해 12%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사태는 에보트사가 제조한 분유, 시밀락 제품이 영유아 세균 감염 사례를 일으키며 지난 2월 말 시장에 풀었던 불량품을 대거 리콜하게 되자 악화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아과 의사들은 대체 분유는 분유가 가진 영양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부모들에게 직접 혼합한 대체 분유를 만들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소아과학 아카데미는 아기 분유가 필요한 경우 아이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 방법에 대해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산모들이 남는 모유를 기증해 아기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돕는 우유은행이나 비영리 단체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전력 공급회사 컨에디슨은 올여름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의 전기 요금이 11%에서 12%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컨에디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 거주자들의 평균 전기 요금은 월 104달러 5센트였습니다. 12%가 오를 경우 116달러 54센트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리 크리스찬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이 같은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당시 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컨 에디슨과 합의를 통해 전기요금을 2020년 4.2%, 2021년 4.7%, 2022년 4%를 올렸습니다. 시니어 권익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도 생활물가조정분 인상률이 8.6%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던 1983년도의 7.4%보다도 1.2%포인트 웃도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1,658달러를 수령한 은퇴자의 경우 내년에는 142달러가 증가한 1,8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이 다른 해보다 더 큰 원인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에 직전 3개월간 도시 근로소득자와 사무직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다음 해에 반영할 생활물가조정분을 산출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소기업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단속과 벌금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발효된 스몰 비즈니스 포워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케빈 킴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국장은 소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돕는 것이 뉴욕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 118개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30개 위반 조항이 없어지고 49개 위반에 대한 벌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또 39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